네, 보신 것처럼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혐의 수사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지금 모든 기관의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 세 곳 모두에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오늘 국회에서 이 관련자 체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 세 곳에 국방부까지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수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찰 안에선 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경찰 위엔 경찰국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이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네. 또 경찰은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스스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인물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입니다.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인물로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힙니다. 게다가 검찰 내에서는 이 내란죄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계엄령을 실행한 국방부는 당연히 자격이 더 안 됩니다. 네. 갑자기 새로 지명된 국방부 장관 역시 육사 출신에다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금 수사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계엄을 지휘를 했고 이 계엄사를 실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행안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급히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요. 예, 지금으로서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보듯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선 여당의 8표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해제에 찬성을 하는 등 이 국회 상황에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 별도의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상설 특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7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 결과도 이 검찰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문제는 여기까지 따져보죠. 박병환 기자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